레서만 딱 뽑아. 그러면 이제 사람이 시험을 여러 번 해도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 시험을 여러 번 해. 사람 적게 오고. 만약에 자체적인 구매하고 있다면 더 그렇고. 그런 쪽으로 발전하고 그런 게 사야지. 똑같잖아요. 사야지. 본인이 그냥 시험 장비 업체를 안 부르고 자신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도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 모듈을 사야 되는 문제겠지. 그러니까 이게 그쪽으로 자꾸 발전하고 있어요. 통신으로 뭔가를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그 CD 2차측 회로에다가 전류전압을 넣는 시험은 당연히 하고,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은 SAT 때 한 번, FAT 한 번, 두 번만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여러 번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딕시로 이렇게 시뮬레이션 보드 지원하는 거는 저는 어떨 때 많이 쓰냐면은 어떤 때 보다는 활산 상태에서 막 좀 고객이 별로 신경 안 써주는데 시험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차단기 잭 꽂고 계정기에다가 이 딕시 소프트웨어 걸어가지고 전류전압을 넣어가지고 시험을 해서 팔 로그아웃 떨어지는 걸 본다든지 이렇게 간이로 하는 방식으로 쓰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스카다 업체랑 시험을 할 때. 근데 원래 제가 좋아하는 방식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시험을 한 번 하고 한 번 더 하는 거죠. 오미크론으로. 그래서 서로 사인이 맞으면 한 번 했으니까 안 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카다 시험을 위해서 한 번씩 차단기 넣고, 차단기 넣고, OCR도 날리고, OCR도 날리고, 그런 식으로 저는 선호를 하는데, 이게 표준화되지 않은 어떤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은 항상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모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럴 때는 시뮬레이션 모드로 전류전압을 넣어서 시험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GMS 외에는 이 운영 프로그램에서 전류전압을 변동할 수 있는 계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프로텍 툴이라고 웹 UI로 동작시키면 보이는 화면을 보시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요 화면에 있는 요 화면은 딕시5거든요. 이 딕시5는 이게 지금 10.0까지 나왔어요. 10.0까지 나왔고, 지금 노트북에 설치되어 있는 계정기 프로그램은 뭐 9.8, 9.7 막 그러는데 10.0이 나왔는데 10.0으로 세팅된 데다가 9.8을 딕시로 걸면은 못 읽어요. 그럼 또 10.0 또 깔아야 돼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서비스를 최대한 해드리지만 그게 못할 경우가 있거든요. 뭐 노트북이 고장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시프로텍 툴이라는 걸 쓰면은 다운로드 디바이스 데이터를 하면 이 툴이라고 쓰면 딕시의 버전에 상관없이 계정기 안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줄 수 있어요. 그리고 계정기에 있는 사고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계정기에 딕시 포트를 통해서 연결을 하면은 웹 유저 인터페이스를 갖고 계정기 안에 로그라든가 세팅값이라든가 이 현재 측정되고 있는 값을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하이닉스에서는 다 쓰고 계십니다. 기아 자동차 쪽도 나중에 이쪽에 대해서 한번 요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좀 가서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계정기를 잘 안 만지시니까, 계정기를 잘 만지실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시프로텍 툴 같은 것도 이제 좀 꺼려 하실 때가 있어요. 꺼려 하시는 공장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년에 한 번 정전을 하실 때나 계정기 만져서 고장 안 나면 안 만지는 게 좋지, 계정기 그렇게 자주 만져가고 안에 들여다보고 하는 거를 꺼려 하시는 회사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디지털 변소가 되고 앞으로 이제 어떤 모든 것들을 이제 데이터화하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보셔야 될 일이 있으면은 계정
물론 이제 스카다 시스템을 해놓으면 이런 걸 굳이 안 쓰셔도 상관없을 거예요. 스카다 시스템을 통해서 보면 되니까 거기 히스토리안이나 그런 서버를 통해서 보면 되는데 이제 계정기에 직접 접속해서 보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은 요 웹 UI를 통하시는 게 좀 편할 것이다라는 말씀. 그리고 아까 그 아마존 서버로 해서 디지털 트윈 얘기를 했었는데 요 화면이 지금 실행한 화면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하이텍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저희가 디지털 트윈을 실제 테스트를 해가지고 동영상으로 찍어갖고 올려놓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걸 보시면 이거 제가 녹음했는데 우선도 계정기에 질문 들어오게 하나 있어서 디지털 트윈으로 한번 시험을 해봤습니다. 지금 요 디지털 트윈에 해당되는 그 계정기는 하이닉스 분지함 154에 설치되어 있는 무선보호 계정기고 무선보호 계정기에다가 현재 설정을 올려가지고 인풋 아웃풋을 한 다음에 전류를 쏘면 돼. MTR 원 쪽은 뭐고요? 요거는 DS를 다 빼면 DS가 우리가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비워버리는 걸 실제 정도로 빼보는 것가 있는데 그래서 커런트를 이런 식으로 5줄 이거 이제 커런트랑 볼테이지 커런트를 이렇게 인젝션 해갖고 각도를 주면 5줄 여기서 이제 왼쪽이 화면 보시면은 실제 그 계정기 앞에서 전류 전환 버스를 땄어요. 여기 보시면 체크존 디퍼런트, 체크존 레스트레인트 그런 쪽으로 잘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오미콘으로 시험하는 거랑 디지털 다른 점이 조금 불편한 거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미크론 장비를 아까 말씀하신 거 구매 안 하고 이걸로만 저희가 시험을 그걸 그렇게 해도 되죠. 근데 그거는 이제 오미크론 장비를 하는 거는 우리가 실제 전류의 라인이 정상적인지 아닌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게 꺼서 하기 전에 한번 해보는 거. 실제 테스트 방식을 좀 다양하게 제공을 그렇죠. 해보려고 그런 거죠. 그 여기에서 지금 그래서 여기 화면에는 없지만 요거는 계정기 자체에서 정면에서 우리가 오미크론 걸어서 움직이는 거랑 비슷한 화면이고 여기에 통신까지 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프로텍 툴도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정기를 그냥 여기서 만지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시프로텍 툴로 왜 우리가 MUI를 접속하는 자체도 이 아마존 서버 자체에서 구현이 되고 딕시도 이 안에서 구현이 돼요. 딕시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딕시를 쓰고 이 안에 있는 시프로텍 툴을 쓰는 거죠. 노트북이 한 대 들어가 있는 거 같죠. 계정기도 들어가 있고 노트북도 들어가 있고. 근데 지금 단점이 뭐냐면 느립니다. 지금 단점 그거예요. 서버가 한국에 없으니까 좀 느리더라고요. 여러 가지 통신까지 다 하는 건 좀 느리고 이렇게 계정이 한 대 기능 테스트하는 건 아직은 괜찮아요. 저희 그 유튜브 채널에 자료 많으니까 많이 이용 바라겠습니다. 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IEC 61850은 제가 3일차에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요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디지털 변전소라고 이제 풀 디지털 변전소라고 해서 2010년도부터 이렇게 이제 앞으로 변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 보시면 다음 장에 보면은 LP, IP와 MU, MU가 머징 유닛의 약자입니다. LPIT라고 들어보셨을 건데 이게 저도 되게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저거 쓸 일이 뭐 있어? 우리 뭐 이런 게 왜 필요해? 뭐 그냥
그냥 CT 쓰고 PT 그냥 사면 되지. 입찰시켜갖고 가격 할인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거를 지금 이 LPIT와 이 MU 이 화면은 효성 겁니다. 효성 건데 지멘스는 요 밑에 SCU라고 달려 있는데 이게 왜 효성 거를 제가 여기 화면에 지멘스 걸 안 쓰고 효성 걸 썼냐면 이 LPIT나 워킹 유닛이 세트입니다. 세트로 이렇게 인증을 받아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멘스 GIS를 사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지멘스 GIS를 왜 사겠어요? 효성 걸 사지. 비싸게 지멘스 GIS를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LPIT를 소개하려고 하니까 효성 그 GIS에 LPIT 달린 거랑 MU가 있는 그 자료를 갖고 온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최근에 이거 파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어디다 많이 파냐면은 우크라이나에 많이 파는 거예요. 그 뭐가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은 이 부분을 요 LPIT를 일반적인 CT를 쓴다 그러면 LPIT가 아니면 여기 이 디지털 신호라고 되는 이 부분을 전부 구리선으로 깔잖아요. 근데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전쟁을 하니까 변전소가 폭격을 맞으면은 다시 변전소를 하룻밤 만에 짓는답니다. 밤에 가서. 그러려면 이 LPIT를 해갖고 광케이블 까라고 하면 후딱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구리선으로 하면은 못한다. 시간이 안 난다. 밤에 가서 금방 하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폭격 맞으니까. 폭격 맞으면 또 짓고 또 놓고 해야 돼요. 아니 뭐 케이블 까는 거랑 광 까는 거랑 뭐가 케이블 까는 건 사람이 오래 하고 사람이 여러 붙어요. 광케이블 까는 거는 한 가닥만 깔아고 코어 여러 개 있는데 한 가닥만 깔아고 그래서 나도 야 내가 진짜 생각이 좁았구나. 우크라이나에 지금 엄청 팔고 있대요. 폴란드나 이런 데 효성이 갖다 놓으면은 거기서 우크라이나 사람이 폴란드에 와가지고 가져와서 변전소 짓는 궁금한 우리나라에 이제 전쟁이 나지 않겠지만 이런 어떤 디지털 변전소로 가는 이런 것들이 꼭 필요 없지만 근데 저기 광통신에 가는 문제는 광통신이 안 됐을 때 그때 신호를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호종이나 이런 걸 쓰게 되면 그때 목통이 돼갖고 완전히 분장을 할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그거를 극복하냐면은 그 구성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지금 하이닉스도 쓰고 계신데 HSR이라는 걸 쓰시잖아요. HSR 프로토콜이라는 걸 쓰고 레드박스라는 걸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중화에 HSR이라는 게 뭐냐면은 통신 시그널을 프레임으로 복사해서 양쪽으로 날립니다. 양쪽으로 날리면은 이제 예를 들면 이 LPIT가 두 개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머징 유닛이 먼저 온 놈을 취득해서 처리를 합니다. 근데 먼저 온 거를 잊어버리면은 두 번째 걸 받아 처리해요. 그러니까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잊어버릴 확률이 낮아지면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극복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리고 통신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항상 이 HSR보다는 저는 한 가닥만 쓰는 PRP가 낫거든요. 그 한전에서는 옆으로 돌려서 링으로 이렇게 구성하는 걸 아예 안 씁니다. 아예 그냥 안 해버려요. 머리 아프니까. 이게 두 개를 날리고 이런 것도 이 두 개를 날리는 것을 한 가닥으로 날릴 수 있어요. 한 가닥으로 두 개를 날려요. 그러니까 계정기 뒤에 채널 두 개잖아요. 네, 이 두 개잖아요. 이 두 개를 그 허브로 이렇게 날려고 한 가지 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허브 가격을 줄이려고 레드박스를 써가지고 계정기 짱파짱파짱 하는 것처럼 채널 1에서 채널 2에서 채널 1으로 이어가지고 레드박스 하나를 묶어갖고 하나를 올라가고 그렇게 안 해요. 돈을 더 써요. 허브를 두 개 쓰고 허브에 채널 20차를 넣는 거 쓴 다음에 계정기를 다 묶는 거지. 하나씩. 그러면 계정기에서 두 개를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그것도 PRP라고 그러거든요. 지금은 HSR을 쓰시고 PRP라는 걸 쓰면서 지금 PRP를 쓰긴 써요. 허브 따면서.
근데 배정기 때문에 돈을 좀 아끼려고 HSR 써. 근데 나는 HSR을 안 썼습니다. 근데 용인에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극복이 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언젠가는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전에 그 계전기의 어떤 발전 방향이나 특징 같은 것들을 소개를 드렸고, 식사하시고 점심 1시 반부터 소프트웨어로 계정기 접속하면서 운영가에도 같이 살펴보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면은 여기 우리 영업팀에서 10분 가지고 오십니다. 12시에 올라가시죠. 저희 HSR이라는 거는 계정기가 채널 원투가 저희가 점퍼 잡아서 들어가지고 메인 거를 계속 빼면은 여기 묶여있는 게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걸 안 쓰면은 지금 어느 계정기 위치를 뽑아도 다른 계정기에 영향을 안 하나. 아, 지금 이제 그런 거죠. 지금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채널 1, 채널 2면 이걸 이었잖아요. 이렇게. 네. 근데 지금 아마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 레드박스라는 게 레드박스가 그 아까 그 쌍둥이 프레임을 얹어온 걸 처리할 수 있는 거라서 얘를 쓰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하나 가 있고 이렇게 하나 가 있을 거예요. 네, 말하는 그렇죠. 근데 원래 이렇게 되면은 얘는 이제 만약에 얘라고 치면은 얘가 이쪽으로 프레임 1을 보내고 이쪽으로 프레임 2를 보내요. 그래서 얘가 먼저 오는 만약에 프레임 2가 먼저 오면은 얘를 처리하고 프레임 1을 죽여버리고 그런 차원에서 좋아요. 근데 완벽한 건 없다 보니까 저는 이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낫다 이거예요. 레드박스를 쓰지 말고 여기 허브를 줘가지고 허브에 계정기 허브 2개를 준 다음에 허브 채널 1에서 이렇게 가고 채널 2에서 이렇게 가요. 이게 완벽한 이중을 이거 묶고 이 위에 보통 이렇게 4개를 묶어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기존방식보다 커브에서 다이렉트로 두 가지를 보내나요? 네, 그러면 완벽하죠. 그럼 똑같은 거를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럼 얘 끊어져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옆으로 날리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옆으로 날리고 뭐 하면서 얘가 뭐 그 카드가 뭔가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에러도 나고 그러거든요. 아이디어로 저런 HSR 때문이죠. 뭔가 ID 에러라는 게 껐다 켜지는데 영향을 준다고 안 준다고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이니스에 HSR 쓰니까 좀 많이 생겨요. 아이디어가 중요로 봤어요. HSR 안 쓰는 데는 잘 안 써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우리가 통신 방식이 라인 모드라는 게 있고 RSTP라는 게 있고요. HSR이라는 게 있고 PRP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개가 이제 그 샘플드 메저드 밸류를 보낼 수 있는 패킷 두 개를 동시에 보내는 방식이에요. 근데 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옛날 방식이에요. 근데 라인 방식으로 하는 게 최고죠. 그러니까 샘플드, 그러니까 지금 그 두 개를 동시에 보낼 필요가 없거든요. 두 개를 동시에 보는 방식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신이잖아. 끊어져도 되잖아.
그러니까 왜냐면 프로텍션으로 전류 전압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쓸 필요가 없다고. 쓸 필요가 없죠. 그냥 이걸로 하면 된다. 라인. 그 안정성이 훨씬 좋아요. 통신 끊어도 실제로 되는데 지금 왜 아까 얘기한 LPRT나 그런 걸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HRS를 쓸 필요가 없거든요. HRS를 좋죠, 물론. 근데 이때 왜 HRS를 한 거냐면은 RSTP보다는 HRS를 낫다고 해서 HRS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드박스가 없이 그냥 허브가 있는 데서 배정기를 엮어 이렇게 가면 그게 RSTP예요. 근데 HSR은 그 동시에 PT 두 개를 보내갖고 하나를 먼저 놓으면 처리하는 방식인데 RSTP는 그 뭐가 생기냐면 그 패킷이 RSTP라는 건 뭐냐면은 그 채널이랑 채널 사이에 자기가 스스로 블럭을 잡아요. 그런 다음에 패킷을 동시에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씩만 보내요. 블럭을 잡아요. 근데 그 블럭이 자꾸 변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간에 딱 지점을 잡아갖고 허브가 통신하는 길을 이렇게 계속 만드는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자꾸 이렇게 돌아요. 우리가 옛날에 사파로 같은 데서는 저항도 잡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저항을 안 잡아도 지가 알아서 딱 중간을 잡는데 RSTP는 그게 계정기가 너무 많으면은 그게 잘 안 되는 방식이라 아예 안 써요. 한전에서. 근데 HSR이나 PRP를 쓰는 거는 그 상위단에서는 쓰는데 계정기 단에서는 그냥 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우리는 요새 롯데케미칼이나 이런 데는 전부 라인 모드로 하라고 공부하고 다니고 있어요. 라인 코드라는 게 통신이 아니고 통신 물리적인 연결 방식. 물리적인 연결 방식이 라인인데 라인이라는 거는 채널 1이 저 허브 채널 1에 딱 꽂힌 하나 1대1. 근데 자꾸 이중화 얘기하고 끊어지면 어떨 거냐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하나 더 허브 뽑으면 되거든. 그럼 리더던시가 되는 거예요. 저 말씀하신 채널 원투 방식이 라인 방식. 그렇죠. 라인 방식이죠. 그러니까 여기로 통신하고 있다가 얘가 죽으면 얘로 가는 거지. 두 개를 동시에 보내는 게 아니야. 하나가 얘가 안 되면 얘로 가는 거야. 근데 우리 RSTP나 HSR은 채널 1에서 채널 2로 얘가 신호를 보내주잖아. 지가 아는 카드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보내주는 과정에서 얘가 자꾸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봤다가. 그러니까 나는 라인 모드가 최고라고 생각해. 우리는 계정이 안정성이 중요해. 초기 설비 셋업하는 비용이 좀 많이. 그렇죠. 라인 방식. 네. 허브가 좀 더 많이. 허브에. 근데 뭐 광포트도 아니고 램포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지도 않거든요. 케이블을 더 많이 깔아요. 케이블이 많죠. 근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만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요새는 또 이렇게 줄이면 또 밑에 놓고 하면 괜찮아요.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트레이크하고 가면 돼요. 괜찮거든요. 라인 모드로 하는 걸 좀 추천드려요. 컴퓨터에 따로 해야 되는 그런 기존은 사실 그렇죠. 세이 하나만 와서 네. 컴퓨터로 다 하는 거지. 전력선에 대한 그 단sab이나 진화방이 근데 SDP 케이블을 쓰면은 그 우리가 집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건 SDP 케이블이 아니고 그래서니 SDP 케이블은 그 쉴드가 잘 돼 있어서 제가 통신 갖고 올 때는 항상 플래시로 써서 이렇게 갖고 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다발로 갖고 오면 전부 다 케이블 플래시로 없으니까 말씀하신 케이블 쓰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렇게 처음에 막 통신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거부가 많아요. 근데 안 되는 거지. 다 그렇게 해요. 한전에서는 그렇게 안 써. 이런 거 안 써. 네, 아이디어가 주기적으로 대수가 많으니까 자주 한 번씩 주기로
그게 사실 위험한 큰 DC 내렸다 오는 분이 스플러를 좀 내려주거든요. 제 팀 안에서 어떤 소설을 내려주고 한국의 반응이 문제가 없나 이런 거다 알고 한 번씩 있어요. 예전에 간호과가 있었는데 그래도 DC를 너무 했다가 그래도 안 되면 계정을 뜯어서 해보고 싶어요. 스타가 뜯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예 혜택 그거 해가지고 교체하고 테스트 같이 하고 IT 수정하고 어디서 어쨌든 기존이라는 게 네트워크 지금 정해 있으니까 수정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네. 아, 이거는 이제 요즘 괜찮은 시간이? 네네네. 항상 요즘에 그 2,000원이 네, 뭐 그렇게 크게 뭐 저희 평소에 짜증나는 거는 있는데 많이 없어가지고 3개월하고 제도 끝나고 네, 그건 내가 와서 네. 그거 저기 달라지라고 하는 거 저희 요즘에 인스타 지향에서 상상 그 연진으로 네. 보고 말을 춤추시는데 네. 그거 말고는 뭐 크게 네. 없어. 그거 정도 열심히 쓰시고 네. 아니 근데 DC라는 걸 확인해 봤거든요. 네. 근데 그 내용이 네. 예를 들어서 주파수가 50Hz 들어가고 이런 네. 거는 지금 DC를 안 그래요. 아, 그 스페어 말고 그게 그 스페 아니고 주시는 스페 아니고 같이 확인해 주신다고. 아, 네. 네. ICT. 네, 아, 그래요? 근데 그거 조사는 누가 했어요? 현장에서. 현장 네, 직접 저희가 다 세팅값을 이번에 주셔갖고 네. 저희가 이제 주기로 그때 한 23년인가 한번 네. 비슷한 상황이 있어봤는데 스페어도 이제 세팅값이 두 개 다 다르고 이제 해갖고 그거를 이번에 저희가 계속 무주전을 시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솔직히 잘 안 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다 무주전을 다시 해서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걸로 파일 계속 이 무주전 버전 올려놓고 관리를 하자.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받아서 그 현장에서 전체 계정기를 다 세팅값을 그 보고 점점 보고서 다 비교를 해본 거죠. 네. 비교를 해봐서 그게 나온 거거든요. 그럼 근데 네. 그러니까 스페어는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기존에 이제 사용 중에 있는 거가 그 좀 이상한 부분은 이거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아까 얘기하신 전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거가 저희한테 일단 피드백을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보고 질문을 현장을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하시면 저희가 하는데 확인해보고 예민한 부분은 지금 확인해달라고 오셨어요. 네, 그렇게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그걸 보고 피드백을 말씀드릴게요. 아, 네. 저거는 많은데 아, 네. 저번에 한번 뵀죠. 그죠, 네. 그 기억나가 저번에 한번 들어오셔서 한번 뵀었던 것 같은데. 현장 분위기 네, 전전소에서 한번 오셔갖고 그때도 세팅값 뭐 비슷한 것 때문에 오셨지 않을까? 처음에는 한번 봤었던 것 같아요. 저희 네. 교육비 결제 처음에는 한번 오셔서
저는 기억나요. 식사 하시면서 네. 일단 오늘 시작하기 전에 식사를 했어요. 아까 인사를 못했는데요. 아까 전화를 했다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진짜 네. 브라우스에 시작하고 그때 한번 이성훈께 리액터 방식하고 같이 그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보고 만들고 있는데 그게 그때 시뮬레이션 주신 게 그게 다른 거잖아요. 네, 맞아요. 리액터랑 그 다음에 저기 접지 저항의 음수에 따라서 전화당하다. 네, 그게 보고서 형태로 주시지 않았고 그냥 그거 자료만 주신 거죠. 네. 우선 식사하시고요. 아, 네. 나중에 뭐 점심 네네. 시간 끝나고 찬장하신 시간 되시면 아, 그때 얘기 네네. 그때 잠깐 한번 더 얘기 다시 하시죠. 아니 네. 찬장 마시면 네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음.